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쌤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3강의 4번 문제 역시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제 묻는 문제 역시 보기에는 영어의 압박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은 선생님 주제 문제 볼 때 이 주제 보기들을 먼저 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쌤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주제 보기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더 걸릴 거기 때문에 주제문만큼은 보기보다는 그냥 지문 내용을 빠르게 분석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 봐서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중간에 보시면 however라는 연결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완벽한 힌트잖아요. 요 뒷부분부터 읽으면 주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그럼 우리 빨리 앞에서 소재 파악하고 however 뒷부분 빨리 읽어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힌트를 던져줍니다. 자, 어떻게 끝나요? 의문문이요. 우리 첫 문장부터 의문문으로 끝난 거는 사실은 대놓고 여러분한테 힌트 주는 겁니다. 핵심 소재를 이렇게 딱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한 주제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유를 딱 질문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Why?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사실 이유들이라고 열거되어 있는 주제가 가장 적합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요 첫 문장 Why만 보고 보기를 좀 빠르게 훑어보니까 5번에 뭐가 보이죠? reasons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풀면 안 되지만 사실은 reasons는 굉장히 유의미한 답이거든요. why라고 물었으니까 reasons라고 쭉 열거될 수 있는 글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에 조금 방점 하나 찍어두고 본문 내용 빠르게 읽은 다음에 진짜 5번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hy should a plant? 왜 식물은 need to manufacture?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A large, 커다랗고 nutritious, 영양분이 풍부한 fruit, 과일을요, 열매를요. 식물이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도대체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되게 신선한 소재죠. The cost of producing a huge support fruit or a crop of fat figs.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단어들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있어요. 물론 각주에도 있지만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 핵심적으로 보인 단어 뭐예요? 그렇죠. fruit이란 단어 보이고 fig란 단어 이건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라는 과일입니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or 연결했으니까 두 개는 거의 유사한 열매들일 겁니다. 즉 거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support라고 하는 거는 사포딜라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밑에 보면은 진달래목에 속하는 속시식물과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평생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열매예요. 어쨌든 큰 열매예요. 혹은 a crop of fat figs, 그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른 그런 무화과 작물 이런 것들을 producing 생산하는 비용은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요. 열매를 생산하는 비용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must be considerable 상당함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비용은요. 사실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식물은 열매를 맺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죠. It would clearly be much simpler.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and cheaper, 훨씬 더 쌀 거라는 겁니다. 명백하게요. 그것이 뭔데요? 뭔지 모르겠죠. 우린 이런 걸 무슨 주어? 그렇지, 가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뒤에 진주어가 나올 것 같은데 뒤에 딱 보니까 for the tree,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 주어 보이죠. 그럼 진주어는 바로 그 뒤에 있을 겁니다. to drop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진주어라 봐주시면 돼요. 즉 나무가요. to drop its seeds, 그 나무의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구는 겁니다. 뭐 하는 것보다 rather than making a nutritious, 영양분이 풍부하고도 fleshy 하면 fleshy가 원래 살이잖아요. 그렇죠?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그런 envelope for them, 그것들을 위한, 여기서 그것들은 당연히 씨앗을 얘기하는 거겠죠. 씨앗들을 위한 영양분이 풍부하고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아주 다육질의 그러한 envelope, 원래는 봉투인데 여기서는 겉껍질, 외피 정도로 볼게요. 외피를 만드는 것보다는, 즉 한마디로 말 어렵겠지만 열매를 만드는 것보다는 씨앗을 떨구는 것이 나무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명백하게 simpler, 단순할 거고요. 그리고 또 cheaper, 훨씬 더 싸게 먹힐 거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거 토대로 정리해보자면, 자, 씨앗을 그냥 떨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아? 왜 굳이 식물이 열매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유 나왔어요? 아직 이유 안 나왔어요. 야, 씨앗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열매를 만들어?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나오려나 봐요. 화제 전환의 however가 보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An infant tree. 자, 아기 나무가 되겠죠. 근데 뭐 하고자 하는 아기 나무요? 뒤에서 현재분사가 또 꾸며줍니다. Attempting to grow near its parents.
부모 근처에서 자라려고 노력하는, 시도하는 그러한 아기 나무예요. 부모 나무 이러니까 너무 애기 동화 같잖아요. 이런 걸 약간 식물학적인 용어로 모체라고 부릅니다. 모체 나무 근처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런 아기 나무들은요. be subject to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쉽다,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거잖아요. severe competition. 여기선 to가 전치사로 쓰였으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쉽다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자, 심각한 경쟁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경쟁이요? 바로 light, 빛과 그리고 soil, 토양을 위한 경쟁에 휘말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경쟁인데요? 자, both A and B 등장했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A와 B 둘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체로부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요? 형제 자매로부터요. siblings 하면 형제 자매를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그 모체 주변에서 아기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 주변에 자기 새끼나무가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비록 새끼나무라 할지라도 동물처럼 자기 이 나무가요, 엄마 나무가요, 새끼를 향해서 빛과 영양분을 양보해 줍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빛이 이렇게 막 내리쬐면은 사실 새끼나무한테까지 빛이 도달하지 못해요. 이 어미나무가 아무리 이 새끼나무한테 뭔가를 양보해주고 싶어도 그런 메커니즘이 없죠. 어미나무가 빛을 다 흡수해버릴 겁니다. 심지어 옆에 있었던 자기 형나무가 빛을 흡수하지 이 동생나무한테는 빛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쟁이 너무 심할 거라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열매를 맺는 거랑 무슨 관련성이 있지? 조금 더 봅시다. The parent tree, 이 모체 나무는요, must minimize this wasteful competition. 이러한 쓸모없는 경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minimize, 최소화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머리를 굴려봅시다. 아기 나무가 만약에 나무가요, 그래요. 모체 나무가 씨앗을 바로 떨궈버리면 이 옆에 바로 아기 나무가 열리겠죠. 근데 만약에 열매를 통해서 씨앗을 멀리 퍼뜨리게 되면요. 열매를 이제 까마귀가 막 물고 가다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씨앗을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아기 나무는 모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열릴 수 있겠죠.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이 당연히 최소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씨앗을 떨구는 것보다는 비록 비용이 들고 비싸더라도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하고 다육질의 외피, 즉 열매를 기꺼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실전 문제에서도 이 정도의 논리력을 동원할 수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Many seedlings, 많은 seedling. 우리 seedling이라고 하는 건 묘목을 얘기해요. 아기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아기나무들은 do not do well, 잘하지 못할 거예요. 아주 깊은 그늘 속에서는요. 아까 쌤이 그림 그려준 것처럼 이 모체나무 근처나 형나무 근처에서는 이 깊은 그늘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these plants, 이러한 식물들은 may require, 어쩌면 필요로 할 겁니다. The abundance of light, 풍족한 빛을 필요로 하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by a tree fall, 이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떨어진 나무,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forest edge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숲의 가장자리나 쓰러진 나무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풍부한 빛,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 게 여러분 아기나무가 멀리 모체나무로부터 멀리 가서 이렇게 열렸어요. 혹은 모체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갔더니 숲의 가장자리여서 빛이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옆에는 큰 나무가 있긴 있었는데 그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빛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사실 이 정도만 읽어도 정답은 나왔어요.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뒤엔 역적 연결어가 없거든요. 근데 정답이 몇 번 쪽으로 기울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방점을 찍었던 5번 reasons, 이유들이죠. 이유입니다. 왜 어떤 이유요? Why plants, 식물들이 disperse their seeds, 그들의 씨앗들을 disperse 하면 퍼뜨리다 이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producing fruit, 과일을 만들므로써 그들의 씨앗을 왜 퍼뜨리는지에 대한 이유죠. 씨앗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만들어서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한마디로요.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Only by dispersing. 여러분 여기서는 어법적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only라는 것도 일종의 부정어인 거 알죠? 완전 부정어가 아니라서 우리는 이걸 약간 준부정어라고 부릅니다. Only by dispersing. 이렇게 흩뜨림으로써, 퍼뜨림으로써 이런 준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지,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오고 뒤에 본동사가 남아있는 이런 도치 구문이 나오는 것도 눈여겨봐 주세요.
단지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떨구는 것이 아니라 퍼뜨림으로써 will they find 그들은요 such light gaps 그러한 빛의 틈새를 발견하게 될 거랍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린 묘목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기 나무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모체 나무들은요 또한 provide a sore space. 여러분 또한이라는 거는 두 번째로 열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주제 정리했던 거 보았습니까? 왜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까? 이래서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설명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경쟁을 없게 하거나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설명되려나 봐요. 마저 읽고 정리해 봅시다. 자,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그건 아까 읽었던 거죠. 선생님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문장을 못 찾겠네요. 이 부분입니다. 모체나무는 또한 provide a resource base, 어떤 자원의 기반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원의 기반을 제공해 주기도 한대요. 누굴 위한? For herbivores. herbivore 하면 초식 동물이죠. 라틴어로 evore, 동물이고요. herb 풀이니까 풀 먹고 자라는 동물, 초식 동물이에요. 혹은 pathogens 하면 병균을 얘기해요. 병원균 같은 거요. 즉 식물이나 병원균의 하나의 자원의 기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식동물은 뭘 먹고 자라죠? 나무 잎사귀들. 그럼 엄마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초식동물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좀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초식동물들한테. 그리고 pathogens, 병원균들한테도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씨앗을 열매를 맺지 아니고 씨앗을 떨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체가 이미 초식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있고 병원균의 서식지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 새끼 나무가 자라나면 마찬가지로 초식동물들과 병원균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두 번째 이유 알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모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지. 모체는 병원균이라든지 세균 이런 겁니다. 갑자기 얘가 또 멀리 갔습니다. 예, 기계가 오늘 영 선생님 말을 안 들어주네요. 얘도 더위 먹었나 봅니다. 자, 병원균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초식동물들에 의해서 포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죠. 사실은 정답은 이미 구했고 나머지는 군더더기예요. Any seedling. 자, 어떠한 묘목인데 어떤 묘목 that tries to grow in the shadow of its parent.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늘 속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런 묘목은, 그러니까 부모 옆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런 묘목은 might have to face, 어쩌면 직면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겠죠. 어떤 위험성에 직면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토대로 해서 보자면 병원균이나 초식동물로부터 먹힐 그런 위험에 노출된 거잖아요. high risk, 높은 위험성입니다. 어떤 위험성? predation, 그렇죠. 포식, 그리고 disease, 질병이요. 포식은 초식동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질병은 병원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짓습니다. By dispersing. 씨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ispersing은 씨를 떨구다, drop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dispersing, 퍼뜨림으로써. 즉 열매를 통해서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A juvenile tree. 우리 아기나무란 표현을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seedling이란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어떤 표현도 있었습니까? infantry란 표현도 썼습니다. 그죠? infantry란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seedling이라는 묘목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반복하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juvenile tree라고 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infantry가 더 어린 나무고요. juvenile은 원래 10대의, 청소년의 이런 형용사거든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축구팀으로 유벤투스란 팀 알죠? 유벤투스, 라틴어로 J를 U라고 읽으니까 그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10대 청소년 된 청소년 나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기 나무들 같은 겁니다. 이 아기 나무들이 has a chance,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널리 퍼뜨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0대 나무들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인데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이요? To get, 도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Beyond the cluster of predators, 포식자나 pathogens, 병원균들을 beyond, 넘어서서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병원균이나 포식자들이 어떤 녀석들인가 하니 뒤에서 that 관계대명사가 꾸며줍니다. May attend its parent. attend라는 건 출석하다, 참석하다, 오지마 해도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 나무들, 10대 나무들의 모체에 계속해서 어쩌면은 attend,
참석할지도 모르는, 즉 따라다닐지도 모르는 그러한 포식자나 병원균들의 클러스터, 무리로부터 그 무리를 넘어서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일 거랍니다. 과학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열매를 왜 맺는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구와의 경쟁입니까? 모체와의 경쟁, 혹은 형, 혹은 누나, 나무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이 모체나무는 이미 초식동물들이나 병원균에 충분한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씨를 떨구어서 새끼나무가 자라게 만들어버리면 어미나무와 마찬가지로 병원균과 그리고 초식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disperse, 멀리 퍼뜨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보기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죠. 1번이 왜 안 되는지 봅시다. Optimal conditions, 최적의 조건들이랍니다. 뭐 하기 위한? 자, 이것도 의미상주어예요. 나무들이 to produce fruit, 열매를 맺기 위한. 뭐 습도가 충분해야 되고 온도가 충분해야 되고 우리 지금 그런 최적의 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2번이요. Cooperative survival strategies, 협력적인 생존 전략이라고요. Among young trees, 젊은 나무들끼리, 어린 나무들끼리 서로 이샤 어미나무 밀쳐내고 우리끼리 햇빛 흡수하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3번이요. Significance of trees, 나무의 중요성, 뭐 하는 데 있어서 in maintaining ecological balance,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나무의 중요성,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생태적 균형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4번이요. Dynamic interactions of plants, 식물의 역동적 영향이랍니다. 무엇과의 영향이요? 무엇과의 상호작용이요. 영향 아닌데 상호작용인데 선생님도 더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식물과 그리고 their environment, 식물의 환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래. 역동적 상호작용. 그런 얘기 아닌데 정답 확실하게 5번이죠. 왜 식물은 열매를 만들므로써 그들의 씨앗을 퍼뜨리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reasons, 이유 2가지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이유 2가지요. 첫 번째 이유, 너무 무한 반복이다.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 병원균과 그리고 어떤 그 소식동물들의 포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이 질문 너무 좋아요. 변형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문이거든요. 일단 어휘 묻는 문제로 열매 맺는 거 그거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considerable, 비용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 considerable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사실 그 아기나무들이 부모나무 근처에서 자라려고 하면은 심각한 경쟁에 휘말리게 돼요. competition이란 단어. 이 competition에 대한 그 힌트가 되는 부분들은 뭐 대놓고 여기 지금 뒤에 competition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competition이라는 단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많은 묘목들은 이런 깊은 그늘에 잘 자라지 못하고요. 이런 나무들은 사실은 쓰러진 나무나 혹은 숲의 가장자리에서라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빛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풍족한 부분이에요? 그죠? 풍족하죠. 쓰러진 나무나 숲의 가장자리는 아까 쌤이 그림 그려준 것처럼 빛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lack보다는 abundance란 단어가 어울릴 거예요. 자, drop이란 단어의 반의어적 개념으로 dispersing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부분이요. 이 단어도 봐두세요. 이 자리에 dropping 돼 있으면 완전 반대로 이해한 겁니다. dispersing, 어휘 봐두시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부모 나무의 그 그늘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묘목은요, 사실은 낮은 위험성이라보다는 굉장히 높은 위험성에 직면해 있는 거죠. high risks, 어떤 높은 위험성? 포식과 질병의 높은 위험성이요. 그래서 high란 단어도 역시 어휘 묻는 문제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순서 묻는 문제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락 순서로 A 단락. 첫 번째, 사실 열매 맺는 것보다 씨앗 떨어뜨리는 거, 씨앗을 떨구는 거,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데요. 그지? 하지만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 부분 A 단락 묶어주시고요.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많은 묘목들은 잘 자라지 못할 겁니다. 깊은 그늘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B 단락이고요. 마지막 C 단락에서는 그 부모의 그늘에서 자라는 그 나무는 어쩌면은 높은 위험성, 포식과 질병의 높은 위험성에 직면할지도 모른답니다. 포식과 질병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은 앞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B 단락의 마지막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Herbivores and pathogens, 초식동물과 그리고 pathogens, 병원균들에 대한 하나의 자원의 기반이 된다고요. 어미 모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C 단락에서 이 포식과 질병의 높은 위험성에 노출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단락 순서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지문은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들여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내일 두 지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